이런 정말 그 워딩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그냥 속 시원히 그냥 있는 그대로 또 말씀하시는 게 차라리 뭐 편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속뜻 어떻게 좀 풀어야 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김창욱 님.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올해 83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 한 70 정도 될 때부터 용돈을 제가 계좌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엄마 나 이번 달부터 돈을 좀 보낼게. 엄마 쓰셔. 그러면 이제 그냥 아유 고맙다. 이제 우리 아들 키워서 이렇게 돈 받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전라도 분인데 창호가 뭐단디 보내냐 그것을 뭐단디 보내 너나 써. 모단디. 너나 써. 엄마는 5년 살고 뒤져. 어떻게 엄마 이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모단디가 무슨 뜻이에요? 근데? 모단디라는 뭐하러 말은 보내냐, 이제 이거예요. 뭐하러 그런 부질없는 짓을 이렇게 사전적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엄마 5년 있다 뒤진다고 그 필요 없다. 근데 엄마 지금 10년째 안 뒤지시고 계속 이렇게 잘 사시거든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네, 건강하게. 그리고는 또 이제 뭐 그때 뭐 아버지 뭐 칠순이었나?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아마 금강산 뭐 가고 막 그랬던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나 이제 금강산 좀 예약할게. 더 나이 잡수시기 전에 엄마 아빠 뭐 한번 갔다 오면 좋잖아.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다 또 이러면 되는데 뭐단디 가 그런 데를 모단디. 엄마는 관절이 안 좋아. 엄마 3년 살고 뒤져. 또 하지마. 3년이에요. 하지마.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이걸 돈으로 달라는 뜻인가. 그러니까 더 생각하게 그 되더라고요. 뜻을 이해를 해야 잘 되잖아요. 모르겠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5분 만에 이제 셋째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왜 힘들어 누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 전화가 왔는데 우리 막둥이가 금강산을 보내주는데 니들 딸년들은 아주 아무것도 안 한다. 밥 먹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엄마가 모단디를 끊자마자 바로 누나들한테 바로 전화를 싹 돌린 거예요. 아. 그래서 자랑하고 욕하고 끊고 자랑하고 욕하고 끊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가 모단디라고 하는 거는 하라는 뜻이구나. 어른들은 약간 말을 거꾸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받고 싶은데 야 그거 해와 이렇게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데? 야 그걸 뭐하러 하니? 그거 하지 마. 니들이나 써. 그랬을 때 바로 내 어머니 감사합니다. 모단디 하냐 하면 그러면 한 두세 해라. 번은 예. 아유 어머니 네. 이게 뭐 좀 필요해요 어머니. 야 뭐하러 하니? 뭐 나도 뭐 다 나이 먹고 그런 거 젊었을 때 다 써봤어. 그렇지. 아유 어머니 그래도 또 나이 잡수고 쓰면은 또 그게 또 복귀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을 했는데 그때 아니라고 하면 정말 아닌 것 같고 한두 번은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단디에 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물 예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O,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X를 OX 한번 들어가나요? OX 들어가겠습니다. 예물 네. 예단이 과연 필요할까요? 필요하면 O, 필요 없으면 X. 자, 하나, 생각하셨죠? 둘, 셋. O 둘, X 두 분인데요. 먼저 오미연 선생님. 네.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사실은 필요 없는 예단도 되게 많아요. 네. 우리 집에 이불 있는데 이불을 해갖고 오면은 요새 늘 이불장도 별로 없는데 사실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의로 진짜 내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잖아. 내가 이 집에 오는데 어머니 아버지께 뭔가 인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전에 많이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아버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딱 생각해가지고 그 자기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그런 네. 정도면 될 것 같아. 네. 내 생각에. 네, 네. 네. 그러면 정주희 플래너님은 그래도 필요하다에 네, 들어주셨거든요. 오를 드셨죠? 네. 제가 현장에서 신랑 신부님들을 많이 뵙다 보니까 물론 저도 되게 무리하게 현금을 막 바리바리 하는 그런 예단이나 뭐 이런 거를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반대인데 정말 영리하고 기특한 신랑 신부님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새 식구가 되는 인사로 막 의논해가지고 예쁜 편지지에 정성껏 편지 쓰시고 그냥 작지만 진주 뭐 귀걸이 하나 양가 어머님들께 뭐 아버님들께 넥타이 하나씩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예쁘게 옷 맞춰 입고 인사 가서 네. 뭐 인사 드리면서 편지랑 작은 선물이랑 드리고 이렇게 어떤
학교 들어갈 때 입학식, 졸업식 하는 것처럼 이제 새 식구가 되니까 잘해보겠다는 그런 인사하는 의미로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진심이 들어가고 이제 네. 마음이 들어가는 네. 소박한 예단이면 네. 좋을 것 같다 네, 말씀하신 네, 것 네.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과도하게 혼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들어주는 게 맞다면 O, 차라리 파혼을 한다. X. 아니 아까 어머님도 단호하게 안 시켜라고 하셨거든요. 네. 자, 자, 하나, 둘, 셋. 셋. X 세 분, O 한 분인데요. 오미연 선생님 또 말씀 들어볼까요? 나 옛날 같았으면은 진짜 파혼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먹어보니까 그거 파혼시키면 어떡해. 둘이 좋다고 좋아하는데. 그러는데 그냥 결혼하게 해줘야 되니까 내가 형편이 되면은 네. 해달라는 거 플러스 더 해줘. 그러나 내가 형편이 없을 적에는 정말 만나서 진정으로 내 사정 이야기하고 앞으로 우리 딸이 진짜 부모님처럼 잘못이게 그렇게 가르치겠다.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양해를 좀 얻어서라도 파혼은 안 시키고 남 변호사님 법적으로 좀 우리가 좀 파고 들어볼까요?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현명한 방법. 네, 법적인 것보다도요. 네. 일단 본인이 과도하다고 느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배우자가 될 사람이 이걸 중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이제 혼인 준비 과정 중에서 이제 과도한 혼수 문제는 이제 문제가 된 커플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파혼까지도 생각할 정도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결혼 준비가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된 때라서 고민 끝에 이제 결혼식까지는 치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도 혼수 문제로 부부싸움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커져서 이제 가족 간에 이제 다툼까지 돼서 이혼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네. 네,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 가족들하고 이제 협조해서 이제 생활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과도한 혼수를 요구하는 상대방 그리고 그 가족들과 과연 신뢰 관계 형성할 수 있을지, 같이 생활할 수 있을지, 그렇죠. 좀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과도하게 또 혼수를 요구하면 신뢰가 처음부터 좀 생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있던 신뢰도 깨지죠. 신뢰는 깨져요. 네네. 자, 모든 과하면 탈이 나기 마련인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신부가 이제 신랑 측에게 보내는 예단비가 있잖아요. 네. 예단비를 줬는데 또 바로 또 일부가 오지 않으면 또 이렇게 속상해하고 이 예단비가 도대체 이게 애매해. 언제부터 왜 만들어진 건가요? 왜 만들어진 거예요? 난 진짜? 언제부터 왜 만들어졌는지 내가 따져보고 싶어. 진짜 결혼을 시켜보니까. 네. 아니 그냥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는데 우리 며느리가 미안하니까 이렇게 돈을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걸 저도 결혼식을 처음 시켜보잖아요. 물어봤더니 또 그 절반을 내줘야 되는 거래. 그래서 아니 뭐하러 그렇게 한테 아예 절반을 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런 관련 없애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러게 방송을 말이에요. 통해가지고. 예단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절반 네. 또 보냈죠. 그치. 예. 그래서 양복이라도 해 입으라고 그래서. 네. 예단비 보내셨어요? 네, 아마 그랬을걸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십몇 년 됐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네. 참, 또 친정부모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또 문화가 그러니 뭐, 그렇죠. 우리 예쁜 딸, 며느리로 잘 많이 아껴주세요. 이런 의미로라도 조금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부담도 있으실 것 그런 같고. 생각 많이 갖죠. 네, 그러다가 또 안 들어오면, 어머,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나? 막 별별 생각이 제가 친정 엄마, 저도 이제 딸이 초등학생이지만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오고 가는 금전 속에 쌓여가는 앙금 이런 거 앙금과 어떻게 좀 풀 스트레스. 수 있을지 네. 그래도 김창욱 선생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말씀 좀 귀한 말씀 듣고 싶거든요. 네. 어떻게 소통하면 아름답게 마음 안 상하고 예쁘게 그 마음 그대로 결혼할 수 있을까? 강의를 해달라는 네. 그럴 수 있죠. 저희가 박수를 드리면 한 말씀. 강의료는 없고요. 강의료는 이제 제작진이 제작진은 준비를 EBS에서 네. 들어오시고 이제 그게 그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없는데 네. 이렇게 돈으로만 그때마다 따지면 네. 꼭 그 문제가 생기는 네. 것 같아요. 지금 이 결혼에서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웃지 않아서 그냥 강연하고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아우, 정말 기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을 주제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혼하려는 이유는 저는 잘 살아보려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오늘 돈 문제가 주로 이슈고 결혼이 이슈인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누구 보고 잘 산다고 하냐면 돈이 많은 집에 가면 야 걔네 되게 잘 살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건 정확하게 말하면 부자라고 표현해야 맞대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는 돈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제 가난한 집에 가면 야 걔네 되게 못 살더라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못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거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이제 부자이시고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고. 그러면 잘 산다는 건 뭔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사이가 좋다는 뜻이래요. 맞아요. 사이가 되게 좋다. 돈 많다고 뭐 다 경험하셨겠지만 다 사이가 좋습니까? 변호사님 그런 거 봤잖아요. 돈 되게 많은데 사이 안 좋고 결국 파혼하고. 돈 많은데 사이 안 좋은 부부가 있고요. 돈 없고 사이 안 좋은 부부는 천지입니다. 천지지간에 우프네요. 돈도 없고 돈도 없고 사이도 안 좋고. 이렇게 내가 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돈이 없으면 사이가 안 좋을 그 확률은 더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집안은 돈 없는데 되게 사이 좋고, 어떤 집안은 돈도 많은데 사이도 좋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좋을 수 있나 결혼할 때.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결혼정보회사에서 한 몇 년을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강연했던 주제는 항상 똑같았어요. 결혼식을 준비하지 마라, 결혼을 준비해라. 좋다. 맞네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결혼식을 너무 많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혼수도 결혼식에 대한 문제 같거든요. 뭐 어떤 예식장에서 하냐, 뭐 집을 사주냐, 전세하냐. 그리고 요즘에는 촬영비도 되게 비싸거든요. 앨범 찍고 막 수백만 원 하고. 그거 너무 신경 써요. 그 결혼하고 막 보나요? 보면 화가 나는데 그거 안 보죠. 화가 날 때가 보면 화가 나고 이사할 때 그걸 옮기려니까 화가 나. 너무 무거워요. 네. 화가 나더라고. 그리고 또 많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날때 그거 들어주세요. 예, 그 앨범 보고 그때 하지 말 걸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나 그때 왜 했을까? 그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위에서 어머니가 말리고 언니가 말리고 누나가 말렸는데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어떻게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 그 비싸게 촬영을 했는데. 그렇죠. 아, 내가 그걸 왜 했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좀 모자란 대로 해도 사이가 좋으면 전 다 추억인 것 같아요. 야, 그때 우리 진짜 처음에 어렵게 시작했는데. 맞아. 그러니까 가난한 건 추억이 될 수 있지만 사이가 안 좋은 건 추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소통되지 않을 사람, 소통의 각오가 안 돼 있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너무 고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으면 정서의 허기를 느낀대요. 정서의 허기를 느끼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래요. 그럼 저녁에 이렇게 좀 고요해지면 헛헛해지는 거죠. 그러면 배가 고프네? 그럼 막 먹게 되고 또 옷이 없거나 물건이 없다고 느낀대요. 이제 봄이 됐는데 우리 방송 보시는 여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입을 만한 옷이 있나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옷이 없어. 우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입을 옷이 없어. 아마 오늘 프로그램에 못 나오셨을지도 몰라요. 옷이 없어가지고. 없으니까. 옷이 없어. 가방도 없어요. 집에 봉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없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입을 만한 게 없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죠. 사실 저희가 옷이 되게 많거든요. 신발도 맞아요. 되게 많고 가방도 되게 많고 그러면 전에는 되게 좋아서 샀는데 지금은 들만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정서의 허기가 착각되는 감정을 일으키는 게 있대요. 정서의 허기. 네. 그거를 고상하게 말하면 영혼의 목마름, 정서의 허기. 그것은 되게 사랑에 대한 문제거든요. 내가 나의 삶에 대한 사랑이 떨어졌거나 부부의 사랑이나 삶의 사랑이 떨어질 때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니까 옷이 없네. 뭐 좀 차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빨리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결혼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 어떤 결혼이 괜찮은가? 요걸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며느리나 사윗감으로 이런 사람이 좋다. 라고 하는 걸 그 저평가 우량주인 사람 관계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자, 우리가 남자들이 이제 보통 제가 작년에 그 전라도 곡성이라는 데서 강연을 했는데요. 저녁 8시에 해서 10시에 끝났거든요. 곡성. 무서워 죽을 뻔했습니다. 자, 영화 곡성에 보면은 매우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이게 결혼 생활의 핵심 대사하고 똑같은데요.
그건 바로 멋이 중원디. 중원디. 그리고 두 번째 연결되는 대사는 현혹되지 마소라는 대사가 있어요. 똑같은 문맥이죠. 멋이 중원지를 모르면 현혹되고, 현혹이 되면 멋이 중원지가 모르고. 그래서 멋이 중원지를 모르면 혼수가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진짜를 놓치는 거죠. 그러면 결혼에는 정말 뭐가 중요하고 어떤 사익감이, 어떤 며느리가 좋고 어떤 배우자상이 좀 괜찮을까요? 저는 아주 짧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소개할게요. 남자는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할 때 주로 뭐만 물어보죠? 이쁘냐? 이렇게 서라운드로 이렇게 양쪽 귀에서 나오네요. 답을 선생님이랑 내가 알지. 그렇죠. 뭐 다른 거 잘 안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그 여성분은 영혼이 맑으신가? 이렇게 어떻게 어떤 비전이 좋으신가?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뭐 도덕적으로 괜찮으신 분이셔? 뭐 이런 거 안 물어보고 뭐 야 좀 예쁘냐? 나 이거 좀 질서 지킨 사람으로 해줘라. 정돈. 나 이거 질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 이거 질서. 그리고는 예쁘면은 공중도덕. 다른 요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뭐 가문 이런 것도 별 의미 없어요. 학력 별 의미 없어. 직업 없어도 돼요. 너무 예쁘잖아요. 한글 몰라도 돼. 그냥 오빠가 가르쳐주면 된다고 생각해. 그럼 그때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해오지 마. 아무것도 해오지 마. 맞아. 몸만 와. 몸만 오면 돼. 그냥 숟가락만. 그때는 이제 혼수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여성들은 어떤 것에 현혹이 되나 봤거든요. 여성들은 결혼에 너무 잘생긴 남자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님 어떠세요? 너무 잘생긴 남자가 좋나요? 아니면 좀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우리 정주희 선생님은 너무 잘생기면 어때요? 저는 좀 살아보니까 네. 착한 남자를 착한 남자. 착한 남자 만났어요. 어떠세요? 여기 잘생긴 남자 있는데. 아, 그럼 잘생긴 아니 여성들한테 한번 물어봐. 아침마다 잘생긴 얼굴 보면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근데 우리 남편 삼시세끼를 먹으면 잘생겼는데 잘생긴 잘생긴 게 얼굴 안 필요 보여.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여성들은 남자의 외모에는 그렇게 결혼의 핵심 요소로 잘 안 보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잘생기면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담 갖지 마라. 그럴 일은 없다. 그럴 일은 없다. 너무 잘생긴 남자가 올 일이 당신을 없다. 좋아할 확률은 거의 없다. 근데 사모님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 저요? 예. 아니, 저는 입만 살았다고. 그러면은 여성들은 어떤 남성을 선호하냐고 했더니 제가 보기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는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좋고 돈을 잘 벌고 나에게 잘해주면.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현혹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남자가 여성을 보고 매력이 느껴지면 도파민이라는 환각 물질이 나온대요. 근데 이 환각 물질이 나오면은 되게 말을 좋게 한대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고 문제가 없어진대요. 그때는 이제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렇죠. 자기야 나 너무 저기 방송국 일 힘들어. 그러면 힘들면 쉬어. 내가 결혼하면 내가 할게. 나 자기 힘든 거 그렇게 원하지 않아.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도파민이 계속 나올까요? 안 나와. 도파민은 1년 반 전으로 떨어진대요. 그리고는 이제 남자들은 대부분 경험하셨겠지만 도파민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결혼하고 뭐가 나오냐? 살이. 사리가 나옵니다. 사리가 나오지. 사리가 많이 쌓았어요, 지금. 변호사님 가장 크게 웃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사리가 쌓여요. 변호사님 지금 도파민인가요? 살인가요? 변호사님.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괜찮습니까? 네. 아니, 그 만족은 사모님이 만족하셔야 되는데, 변호사님이 만족하시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의 뇌는 원래대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쓰는 언어 값을 쓴대요. 그걸 모국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국어가 좋은 남자는 도파민이 떨어져도 말을 좋게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착한 남자. 그렇죠. 근데 이 모국어가 좋지 않은 남자는 도파민이 나올 때 이 여자를 꼬시려고 해서 잘해주다가 그때는 자기야 나 웨딩 플래너 너무 힘들어. 그러면 힘들면 쉬어. 도파민 나올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방송국 쉬어. 그러니까. 그러다 도파민 떨어지면 자기야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세상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나? 자기야 세상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또 쉬면 힘든데 살이 쪄. 힘든데 살이 쪄. 아까 쉬었잖아. 나 정서적 혹인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다 힘들어. 어떡해. 전에는 자기야 우리 PD님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아 그 PD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내 편이 되죠. 그렇죠. 도파민 떨어지고 모국어 안 좋아봐요. 자기야 우리 PD님 이상하지 않아? 자기도 문제는 많아. 내가 자기랑 살아봤잖아 12년째. 항상 자신을 돌아봐 자기야. 그리고 자기야 많더라. 방송 그만두면 나랑 그만두는 거야. 나 정말 나 분명히 말했어. 나 혼자 못해. 나 혼자 못해. 쉽게 그만두지 마. 지금 세상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일 있을 때 감사하게 해. 맞벌이 포기 못해. 불평불만할 때가 아니야 지금. 감사하게 생각해. 아침에 일어나서 좀 뛰어 자기야.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이 남자가 변했다고 해요. 남자는 변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돌아간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결혼은 엄청 중요한 투자잖아요. 그러니 시댁의 재력을 확인하고 결혼하시지 마시고 시댁의 모국어를 확인하고 결혼할지 안 할지를 어느 정도 결정하셔라. 참고하셔라. 그러니까 시댁의 집안의 재력을 보고 건물이 있냐, 땅이 있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결혼하기 전에 자주자주 시댁들 집안에 가서 시어머니하고 시아버님이 말은 어떻게 하는지, 평상시에 말투는 어떠는지, 같이 저녁 먹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게 보통 나중에 나이 먹고 나한테 할 확률의 60에서 70%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못 듣고 그냥 이런 뭐 예물 예단 이런 거에나 막 신경 쓰고 결혼 한 달 전에 상견례해서 어머니 잘 살겠습니다. 뭐 그날 처음 봐가지고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 살다 어머니 못 살겠습니다. 종자가 똑같네요. 가져가십시오.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사연에 이르는 집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모국어가 좋은 집안이라면 돈이 좀 없고 이 남자가 지금 사회적으로 대단하지 않아도 그런 남자에게 투자해라 삶을. 그렇게 소개하고 남성들에게는 너무 짧지만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남자들 정말 예쁜 여성들하고 결혼하려고 하다 큰 코 다칩니다. 왜요? 예쁜 거는 인간의 뇌가 반복해서 경험하면 예쁘다고 느끼는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무리 잘생긴 남자랑 결혼해도 계속 살아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뇌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 어른들이 했잖아요. 결혼해봐라. 얼굴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아니다. 예쁘면 예쁜 것들 오래 못 간다.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예쁘면 아예 못 간다.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좀 헷갈려지네. 그게 김창욱 선생님 묘미예요. 정신 집중. 예쁘다고 현혹되지 마시고 말을 예쁘게 하시는 여성에게 전 삶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여성이 혼수로 준비해 올 수 있는 최고의 혼수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좋은 가전제품이 아니고요. 예쁜 말을 하시는 여성을 집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예쁜 말이라는 게 뭘까요? 뭐 자기야 나 뭐 옷이 없자야 뭐 이런 거. 그 예쁜 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집안에서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말을 예쁘게 하시는 여성의 언어값을 가진 분이 있어요. 남편이 여보 나 이번에 승진했어. 그럴 때 어머 정말? 대박. 나도 좋은데 자기는 얼마나 좋니? 이러는 게 예쁜 말이죠. 맞아요. 근데 예쁜 말을 우리가 공부하지 못하면 여보 나 승진했어. 그럼 거기다 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어 안 됐어? 자기야 내 성격 알지? 나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성격 자체가 그런 사람이야. 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원래 성격 자체가 그래. 딱 그냥. 그러면은 이제 그 남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와 경계를 받아서 사기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배터리 떨어진 핸드폰과 똑같죠. 네. 그래서 저는 칭찬과 위로, 요즘 또 특별히 뭐 코로나니까 나 좀 힘드네. 그러면 자기야 너무 힘들지. 이참에 쉬었다 간다 생각해. 자기야 이때까지 일 열심히 했으니까. 이러면은 이게 최고의 전 혼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자기야 나 좀 힘드네 그랬더니 자기 만나서 힘든 나도 좀 생각을 해봐봐. 돌아가신 시아버지하고 똑같아 아주. 저 집안 자체가 자기들밖에 몰라 그냥 지금. 그럼 돌아가신 시아버지 왔다 가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최고의 혼수는 물질이 아니다. 예쁜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자기 부모님에게 우리가 상속받지 못했으면 전 결혼하기 전에 한두 달 전에는 그런 책이라도 한번 보고 네. 그런 영상이라도 한번 봐서 진짜 결혼 생활에 필요한
진짜 삶에 필요한 혼수를 마련했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